네, 안녕하세요. 목동 아이스트 원장 하마쌤 하장범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영재과고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바른쌤 김창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목동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진학 지도하고 있는 버럭쌤 김진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내일 방송에서는 하마쌤께서는 일반고의 대변자, 그리고 바른쌤은 영재학교 과학고의 대변자, 버럭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재밌게 좀 배틀도 준비해봤는데 이 배틀에 임하시는 마음들이 각각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반고 대변자로서 일반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대변을 할 거고요. 일반고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강력한 압도를 한번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버럭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요. 오늘 예. 일단 다소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을 타파하고요. 올바른 입시 정보를 함양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를 섰습니다. 사실 오늘 초대하신 게스트분들 보니까 너무 쟁쟁하게 하시긴 한데 그래도 아마 제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보니까 벌써 바른쌤이 긴장하신 부분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예, 긴장하고 계신 바른쌤. 너무 긴장되는데요. 배틀이 될까 싶지만 최대한 겸손하게 정보 위주로 어머님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탐색할 수 있는 탐색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대변하시는 각각의 학교의 설립 취지와 목표를 이제 간략하게 부모님께 설명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버럭쌤이십니다. 네. 지금 이제 자사고라고 하면 이제 자율형 학교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끔 자공고하고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공고 같은 경우는 이제 차터스쿨이죠. 이제 헌장 학교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고 자사고라 하면 딱 떠올리시는 게 이제 해외 서양에서 아주 유명 사립 학교들 있죠. 네, 그런 거하고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딱 잘라 말하자면 인문과 이공계에 모두 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산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재들을 키우겠다고 해서 조기에 학생들을 발굴하는 학교고요. 그래서 입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학교들보다 다 빠릅니다. 그리고 입학했을 때는 이제 대학교 선행이 유일하게 허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AP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 학점을 고등학교 때 미리 좀 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기 때문에 선행은 없지만 조기 졸업이라는 게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일찍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공계 최상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자, 빠르게 1라운드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자, 대변하시는 학교들의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특징을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마쌤입니다. 일반고는 204단위의 교과군을 갖고 필수 180단위의 교과 이수 단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체 활동을 24단위로 하고 있다. 이거는 보편적 교육의 기본이고요.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체육과 예술을 20단위, 그다음에 생활교양을 16단위,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6단위로 해서 공통화로 하고 있는 보통의 일반고는 이제 수능 과목 에 맞춰서 학교의 3년의 교육 과정이 짜여지는 형태죠, 요즘은 보통은. 근데 이제 비단 그것만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 이제 과학 중점 학교나 또는 영자급 신설이나 또는 지역 거점 학교나 연합형 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높은 이제 교육을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제가 있죠. 2라운드에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른쌤 영재학교 과거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어떤가요? 일반고랑은 다르게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수학과학 위주로 거의 치중되어 있고요. 그 깊이나 속도나 다른 것들도 다 일반고랑 훨씬 교육과정도 빠르고 많은 양을 고등학교 때 배우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AP 수업이라고 해서 대학교 선행까지 미리 시켜서 전공을 이미 어느 정도 정한 친구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고는 이게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대학 과정을 배우는 게 AP 선이수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예, 과학고가 조금 엄청난 이제 단점이 어떻게 보면 생긴 건데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일단은 조기 졸업을 좀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로 보통 진학을 하는 편인가요? 예, 일단 뭐 서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 그 다음에 뭐 포스텍, 그 다음에 뭐 유니스트, 뭐 지스트, 디지스트 이렇게 과학기술원 위주로 조금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대 가는 진학하는 아이들도 좀 있지만은 그 조기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사실 가장 많은 인원은 카이스트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버럭쌤. 네, 버럭쌤입니다. 제가 영어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whatever you want will be done입니다. 갑자기 영어 나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제 파트가 그런 만큼 이해해 주시고 뭐 외국 국적을 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 내용 뭐 하시겠지만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여기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교육 개정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이러한 교육 개정에서 담겨 있는 다양한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 그다음에 진로 선택 등등 대부분의 학과에 대해서 자사고와 외국 국제고는 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나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작년에 실제 하나고에서 실제 시행했던 과목들을 보면 약 한 40개 여기에 과목들을 모두 편성을 해놨어요. 근데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진로 또는 그리고 있는 청사진에 대해서 학생 수가 적든 많든 그 학생들의 포부를 넓혀갈 수 있게끔 학교에서 다양한 편성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자사고의 가장 큰 또 장점이지 않겠나 이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2라운드의 질문입니다. 자, 학교마다의 교육 특색 사업이나 프로그램, 대회, 동아리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교의 특징을 뚜렷하게 밝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각 학교들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 상대 학교들의 그 강력한 펀치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럭쌤입니다. 지금 그 자사고 외국 국제고에서 그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고 할 수 있냐면은 일반적인 교과 과정에서 강력한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뭐 대입에서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각 학교만에 제가 이름을 여기서 다 내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상상고의 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편성 프로그램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편성 프로그램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하면은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공통적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명사초청 강연이 있어요. 근데 이 명사초청 강연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돼 있지 않고요. 또 뭐 나이가 적고 많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리드하고 있는 저명하신 분들 예체능계까지 아울러서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과거 또 특히 수시 전형에서 다소 약세를 보였던 학교들도 최근에 독서라든가 그다음에 인파워먼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내일자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대입에서 이게 지금 현재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대입이 점점 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편성된다고 했을 때 뭐 여타 뭐 영재학교나 과거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어떤 그런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렇죠. 하마쌤. 지금 제가 언뜻 듣기는 버럭쌤 말씀하신 거 일반고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있죠. 뭐 구체적으로 아까 1라운드에서 말 못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2라운드 부분에서 이제 특색적인 건 일반고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진로 집중 과정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점 학교 확대, 그 다음에 학교 간 교육 과정 거점 학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색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버럭쌤이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외국 국제고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국제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인문계열 쪽으로 진로가 벌써 결정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사고만 얘기하셔서 뭐 자사고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결정돼 있지 않으면 중학교 때부터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과거는 아직 안 얘기한 뭐 착한 쌤도 얘기하시겠지만 과거도 인문계열 쪽이 아닌 이과계열 쪽으로 진로가 접혀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 이 일반고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지만 내 아이의 진로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업 계열까지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서
진로에 대한 좀 그런 확대를 좀 많이 하려고 한 것 같다. 진로가 아주 확고한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좋다. 근데 저희도 그렇지만 중학교 때 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게 좀 힘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걸 갖지 않을까. 이게 제가 좀 생각하는 좀 일반고의 그 특색일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 방어만 하고 계신 바른쌤. 네, 바른쌤 김창복입니다. 일단은 뭐 일반고와 자사고의 장점을 잘 들었고요. 저희는 좀 스케일이 달라서 국내에서 놀지 않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라든지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IMO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동아리도 있고 뭐 무로를 준비하는 아무래도 뭐 워낙에 이제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쌤의 오늘의 전략은 보니까 그 어나더 레벨, 어나더 클래스 이거 이쪽으로 지금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버럭쌤과 하마쌤이 이제 그 치밀한 그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이제 상대적 우위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고 뭐 특색 있죠. 그런데 거기도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중학교 때 이공계 쪽으로 가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질문이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3라운드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선생님들은 학교 내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학생들과 관계가 좀 어떠신지, 또 친구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고, 또 교우 관계는 어떠한 분위기에 있는지,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들 치열한 공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록쌤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배출한 학생들하고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교사진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공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기술적으로 명만 높으신 다양한 분들과 접촉과 교육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생생내교형이 아닌 실제 수업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저희 동네에서는 자율성이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토픽인 만큼 다양한 협동과제, 프로젝트, 외국 연수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교우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 학구적이고 건전한 형태, 또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경쟁 의식을 갖추도록 학교 내외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준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고3 때 선생님 모두가 들러붙어서 학생이 대입을 잘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코딩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진학한 학생들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많이 들으실 텐데 학생들은 뭐라고 하나요? 학교 생활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청취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은 학교 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치열한 교과 수업도 있긴 하지만 자사고 외국 국적의 특징상 그런 학문적인 내용 이외에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힐링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특히나 하나고의 1인 2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예체능 계열 수업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 끼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워낙에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입과 내신에 불꽃 튀는 경쟁은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영재 동네도 그렇지 않아요, 반은쌤? 그렇죠. 일단은 뭐 선생님들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뭐 아이들도 저희가 시험을 보고 뽑듯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직원이 아니신 교수분들 이런 분들도 초청으로 해가지고 강사분들을 모시기도 하고요. 연구비도 뭐 매달 받고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지원들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하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대학에서 직접 와서 학생들을 미리 교육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뭐 강사진부터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이들의 반수가 좀 적습니다. 일단 총 인원 학년마다 학생 수도 적고 반의 반평균 인원 수도 뭐 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교직원 한 명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할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 교수님들하고 많이 친하더라고요. 유대 관계가 앞으로 그리고 교수님들도 미리 이제 앞으로 볼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뭐 성심성의껏 그리고 선배들도 많이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죠.
교우 관계 어려움이 오히려 소수다 보니까 교우 관계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면 크게 극심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아, 그렇죠. 특히 이제 서울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가 좀 심하죠. 예.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1등 학교다 보니까 거의 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경쟁심이 심한데 학생들보다는 어머님들이 좀 심하세요. 부모님들의 경쟁은 그렇죠. 어떤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어머님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는 어색한 게 없는데 이제 어머님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그룹핑이 조금 형성돼 있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하마쌤인데요. 이게 좀 그런 게 이제 전국 단위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뭐 친하다고 하지만 이 일반고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일반고는 네. 그 동네에서부터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알고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경쟁심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친구 관계 부분에서는 전 일반고에서는 좀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다음에 학기 초에 또 다 알고 있죠. 얘가 공부 잘하는 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래서 친구 관계 내에서 다양한 이런 건 배경을 가진 학생들하고 접하는 점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 어떤 함양되어지는 건 더 폭넓을 수 있다. 동네에 대한 그런 관점들도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하고의 그런 관계들은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일반고에서는 있고요. 네. 아 근데 이 부분 제가 한 가지 좀 태클이 걸고 싶은 게 아 물론 그렇죠. 뭐 같은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서 하면 좋은데. 아 근데 유치원은 다릅니다 이거. 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전한 학구열과 올바른 경제를 고취된 학생들끼리 그러한 아주 다양한 건강한 경쟁. 그렇죠. 이건 또 영재학교 학생들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뭐 자사나 외국 국적관 애들은 일단 속된 말로 그 아주 팔방미인 형태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데요. 제가 이건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속마음까지도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냐. 일반고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소꿉친구. 이건 제 마음을 모든 걸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죠. 하면서 이거 뭐 개인 경험인가요? 저도 일반고로 나왔게 되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 각각의 학교들을 진학 준비를 했을 때 불합된다고 했을 때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어떤 것이 있을지 두 분 선생님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전형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좀 너무 건방지다고 하시겠는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준비하다 보면은 혹시 불합되더라도 일반고에서 학종의 준비를 잘 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대변하고 있는 학교들을 준비해 나가다 보면 이후에 맞이하게 될 대입에서 학습부 조합 전형을 그냥 그대로 선행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제로 대부분의 그 유명 대학에 비해서 지금 이런 학교들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많거든요, 도리어. 뭐 최근에는 좀 다소 바뀌긴 했지만 민사고나 이런 학교들은 이미 자소서 양부터 다 남다르고요.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각 영역별 면접을 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학습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라게 되고요. 또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또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 자체가 굉장히 남달라져요. 특히 그 영재학교 학생들의 비견하면은 바른쌤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비견하면은 자신의 교과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까지 고취시켜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하더라도 향후 3년 뒤에 자신이 맞이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입을 미리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렇죠. 효과가 있다. 거의 똑같아 보시면 돼요. 바른쌤은 강력한 공격입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바고요. 자사고 준비하면 대입을 준비할 수 있고요. 영재교를 준비하면 직업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재학교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2단계 시험, 3단계 면접인데 이게 뭐 삼성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이런 3단계 전형을 쓰고요. 뭐 당연히 대학교에서도 이 3단계 전형을 쓰고요. 뭐 자사고는 아쉽게 좀 2단계죠. 그래서 이 모든 직업군을 선택할 때 인재를 뽑을 때 쓰는 요 3단계를
기회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영재학교 입시이기 때문에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겪을 것들을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5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맥락은 같은데요.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고 입시를 준비해가는 광경과 그 모습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보락쌤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래 들어서 자사고 외국국제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특별한 그런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 전혀요. 특히나 그 지난 2014년 이후로 갈수록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서 전략을 그렇게 짜요. 과거처럼 어떤 특정 교과에 이제 과몰입돼 있다거나 또는 뭐 단순히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좋은 학생들만으로는 절대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3개년 동안 합격자들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과 역량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또 갖고 있는 진로 이제 형태 또 관심 분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 그냥 진짜 속된 말로 되게 똑똑하고 공부 해야지만 이러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더 전문가분들하고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야 되고요. 뭐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뭐 크게 기본적으로 이제 생기부 관리와 그다음에 자소서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 자소서도 타 학교와 다르게 어떤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방대하고 차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올해 바뀌게 된 자소서하고 외국 국적 입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바른쌤. 영재학교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준비를 좀 오랜 시간 한 친구들이 많고요. 일단 수학이 시험도 있고 또 캠프라는 활동 면접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준비한 친구와 안 한 친구들이 합격 성공률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그런 준비들을 좀 많이 못하고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합격 후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좀 봤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그런 수업 양과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아까 뭐 하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사례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영재학교 친구들은 오랜 준비와 노력을 한 친구들이 합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고는 하마쌤입니다. 일반고는 뭐 그렇게 크게는 뭐 입시가 있지 않다 보니까 평준화 지역은 그냥 이게 추첨이거든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준비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운이 좋아야죠. 네. 좋은 학교를 배정받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각각의 학교에서의 생활 부분, 교육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은 이제 대학 진학의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부르는 고등학교별 배틀 세 분 선생님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